안녕하세요. 심혈관 질환이나 간상동맥 질환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당뇨가 오래 진행되시는 경우 당뇨의 합병증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협심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현상의 결과로서 가슴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을 동반하는 이러한 심장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심증의 발병 요인은 당뇨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당뇨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식습관, 생활습관, 또 혈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등을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뇨를 잘 관리하시고 당뇨를 철저히 유의하신다면 심혈관 질환 같은 당뇨 합병증이 발생이 덜 하실 수 있고 미연에 예방하실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를 잘 조절하지 못하시거나 생활습관, 식습관 등을 잘 지키지 않으시는 경우 심혈관 질환이 당뇨의 합병증으로 발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거나 또는 약물 복용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희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는 환자는 당뇨를 5년 정도 앓고 계신 70대 초반의 환자분이십니다. 최근 1, 2년간 당뇨 합병증으로 관상동맥 질환인 협심증이 발병하셨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신 후에 스텐트 시술을 권유받으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걱정이나 또는 스텐트 시술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 등의 원인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지 않으시고 약물 치료만 하고 계셨던 이러한 환자분이신데요. 이처럼 약물 치료를 하는 도중에서도 가슴 통증이나 협심증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일반 병원의 치료법에 더해서 자연요법으로 관상동맥 질환이 건강해지게끔 또 심혈관 질환이 건강해지고 당뇨의 합병증이 완화되게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자연요법이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자연요법에서는 단순히 관상동맥을 확장하는 이러한 치료법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상동맥 기능이 떨어진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거를 해드립니다. 우선 당뇨가 있으신 경우는 당질대사가 안 좋아지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은 혈액 내에서 지질대사 혹은 지방대사도 같이 안 좋아지시게 됩니다. 따라서 당질대사와 지방대사가 같이 나빠지는 원인으로 인해서 혈관의 기능이 노화되고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연요법에서는 당질대사와 지질대사를 개선하고 또한 그와 함께 혈관에 관상동맥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해서 관상동맥이 건강해지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협심증 증상이 많이 개선되시고 또 환자분이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협심증의 발병 원인이 여러 가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한의원에서 이 70대 초반 환자분께서는 약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신 후에 가슴 통증 증상이 거의 사라지신 경우에 해당되시는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께서는 가슴 통증 증상이 사라지셨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고 계시고요. 또한 가슴 통증이 사라졌다는 그러한 그 현상은 관상동맥이 많이 건강해졌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환자분께서 많이 만족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관상동맥이 건강해지는 과정을 저희가 자연요법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 환자분이 실제적인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방법은 주로 혈관 확장제를 사용해서 환자분께 드리기 때문에 혈관 확장제의 경우에는 즉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요법에서는 이와 같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혈관 확장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은 어떠한 병리적인 현상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완화시키는 좁아진 혈관을 완화시키는 이러한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치료해드리는 방법은 혈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파악을 하고 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복진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복진도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의 복부를 앞진, 타진, 촉진, 망진 등을 통해서 환자의 병리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관이 좁아진 그 현상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혈관 기능을 나쁘게 하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혈관이 좁아지게 만드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파악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이 저희 자연요법에서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복진도를 보여주는 경우에 지금 여기에 앞진상에 여러 가지 점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과민점 혹은 반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체질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소양인으로 판단을 하며 또 이와 같은 복진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 소양인 이열병이라고 합니다. 소양인 이열병이라는 뜻은 내부적인 독소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상태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가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모발 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환자분의 모발 중금속 검사에서는 이와 같은 수치는 정상 수치를 나타내며 지금 이와 같은 회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허용치를 나타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4대 무기질이 칼슘, 마그슘, 나트륨, 칼륨이신데요. 이 4대 무기질이 전부 정상 범위를 상회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혈관 기능에 영향을 주는 내분비 기관, 즉 갑상선이나 췌장이나 또는 부신 등의 내분비 기관의 기능이 항진되어 있다는 이와 같은 뜻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부신 기능이 좀 항진되어 있을 때는 과다하게 분비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예를 들어서 관상동맥을 수축시키는 이와 같은 결과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분비 기능이 항진되어 있다면 관상동맥에 안 좋은 이러한 결과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환자분의 모발 중금속 검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철분, 구리, 망간 이와 같은 수치들이 정상 수치에 비해서 매우 낮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들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철분이나 구리, 망간 등이 인체 내에 너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체외로 머리카락이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는 현상이 적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철분이나 구리, 망간 같은 이와 같은 무기질들은 인체 내에서 많이 축적되는 경우에는 인체 내에 미세하게 염증 현상을 촉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미세하게 발생하는 염증 현상이 혈관 내, 그 중에서도 관상동맥에서 일어난다면 그 관상동맥은 나쁜 영향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철분, 구리, 망간 등의 대사가 좋아지게끔 또 과잉 축적된 이러한 철분이나 구리, 망간 등을 체외로 배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저희가 치료법에 적용을 해서 환자분께 시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이와 같은 복진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압통증이 많이 있는 것은 이 환자분의 경우에 여러 가지 독소가 인체 내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독소도 인체 내에서 잘 배출이 되게끔 저희가 해독요법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독요법을 중시해서 이 환자분께서 관상동맥 혈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독요법을 성공적으로 실천한다면 이 환자분이 관상동맥 상태는 매우 건강이 좋아지실 수 있고 매우 호전되실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협심증이나 기타 관상동맥 질환이 긍정적으로 호전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결과를 저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3개월 정도 치료하시고 지니고 계셨던 협심증 증상이 거의 없어지신 이러한 상태를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물론 완치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3개월 치료로서 이 정도로 좋아지시는 것만으로도 환자분께서는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상 저희 한의원에서 자연요법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을 치료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